임진왜란이 한국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일본에서는 분로쿠노 에키이라고 칭하면서 일본 분로쿠 시대의 전쟁 정도로 의미를 축소하여 부르며 도요토미가 웅대한 야망을 가지고 조선에 진출한 정도로 미화하여 언급하고 넘어갈 뿐 자신들이 일으킨 침략 전쟁과 그 엄청난 참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이처럼 자국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조선을 침공한 16세기 세계 최대의 전쟁에 대해 일본인들에게 정확히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동원한 대부분의 병력이 전멸한 사실상 실패한 전쟁. 일본은 임진왜란 7년의 전쟁 기간 중 모두 28만 명 이상의 대규모 정규군을 동원해 조선을 침공했으나 마지막까지 무사히 일본으로 살아 돌아간 수는 8만 명 남짓으로 조선 침략에 동원된 전력의 70% 이상을 상실한 군사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사상 일본의 정규군이 단독으로 대외 원정을 벌인 경우는 사실상 임진왜란이 처음이었는데 동원된 대부분의 병력이 조선의 반격에 괴멸됨으로써 승리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조선과 중국은 물론 인도까지 점령하겠다는 야심을 품었던 일본으로서 대륙을 밟아보기도 전에 대부분의 군대를 잃어버린 이러한 흑역사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2. 해양 국가로서 해전에서의 일방적인 패배. 당시 조선조정은 섬나라인 일본은 육군보다 수군이 강할 것이므로 왜군을 육지로 끌어들여 승부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고 일본도 조선보다 수전에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처럼 해전에서만큼은 양국 모두 일본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즉 수군은 일본이 믿고 있던 병종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초반에 경상도 앞바다를 책임지던 원균이 싸워보지도 않고 도주하고 경상수군이 자멸하면서 왜군이 조선에 거침없이 상륙하여 이러한 생각은 맞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후 이순신의 강력한 전라수군에 왜수군이 연전연패하면서 서해를 통한 보급계획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왜군이 평양에서 더 이상 북진하지 못하면서 전쟁 판도 자체가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후 왜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의 조선수군에 대승을 거두기는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한 이순신의 조선수군에게 다시 패전을 거듭하다 겨우 차지한 조선 남해의 제해권마저 빼앗기고 임진왜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왜수군은 부산 본진에 발이 묶인 채로 조선수군이 나타나면 배를 버리고 육지에 숨어 교전하는, 즉 조선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해군력을 보여줍니다. 그로부터 약 300년 후인 1894년에 일본은 조선 서해에서 수적으로 2배나 많고 최신의 유럽식 전함으로 무장한 청나라의 북양함대를 전멸시키고 1905년에는 대마도 부근에서 러시아의 강력한 발트함대를 괴멸시키며 막강한 해군력으로 동아시아의 바다를 장악하고 이후 태평양까지 진출해 미국과 맞짱을 뜨는 국가가 되는데 불과 300년 전에 임진왜란 시 조선과 맞붙은 해전에서 7년 동안이나 일방적으로 패했다는 사실은 일본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고 감추고 싶은 역사였던 것이죠. 3. 전쟁 범죄 은폐. 일본군은 임진왜란 초기의 실패를 교훈삼아 정유재란 때부터는 조선의 민관을 가리지 않는 초토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특히 도요토미는 임진왜란 실패의 원인을 전라도 점령 좌절에서 찾고 정유재란부터는 전라도를 먼저 침공하여 모든 조선인을 학살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결국 왜군은 대대적인 침공과 함께 야만적인 살상과 납치, 방화와 약탈을 자행하여 임진왜란 시 나라의 버팀목이었던 호남은 정유재란이 시작되며 인적 물적으로 거의 초토화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정유재란 전에는 진주성을 공격하여 성내 군민 6만 명을 전원 학살했고 정유년 재침에서는 남원성에서 항전한 군민 4만 명도 남김없이 학살하며 전라도 일대에서 인간 사냥에 나선 결과 진원현에서는 사람 씨가 말라 행정구역 자체가 사라졌고 진원과 영광에서 조선인 만 40개의 코를 베어 일본으로 보내고 받은 증명서와 왜군에게 모욕을 당하느니 죽음을 택한 수많은 부녀자들을 기리며 세워진 436개의 연료문과
일본에 끌려간 포로들은 정유재란의 참혹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항의 한양록에 따르면 도요토미는 조선을 침략하는 장수들에게 사람의 코를 베어 한 명 죽인 것을 표시하여 바치고 코를 한 대씩 채운 후에야 생포하기를 허락한다고 하였고 왜군 병사 한 명당 코 3개를 베도록 할당합니다. 이에 따라 왜군은 조선인을 생포해 노예로 팔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죽이고 코를 베어 할당량을 채워야 했기에 죽인 조선군은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과 산모, 신생아까지 코를 베어가는 짓을 서슴지 않아 당시 조선에는 전후에 코 없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 의병으로 참여했던 나주신사 임환이 저술한 습종유고에는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코 없는 자, 코 없는 자 누구 집 자식인고 산길식에 홀로 앉아 얼굴 가리고 우네 적병이 날카로운 칼 휘둘러 바람이 일자 하나 베이고 두 베이고 천백인의 코 달아났네. 이렇게 베인 조선인들의 코는 전공에 대한 증명으로 모두 일본으로 보내졌는데 일본 교토의 코 무덤에는 최소한 5만 개 이상의 코가 묻혀 있으며 이 중 장성, 진원, 영광, 금구, 김제 등 전라도에서 취한 코가 2만 개 이상이었습니다. 나베시마 가츠시게는 같은 시기 금구와 김제에서 취한 코를 도요토미에게 보냈는데 그 증명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1597년 9월 13일 코 1551개를 잘 받았음, 코 3369개를 잘 받았음, 코 3000개를 잘 받았음. 도요토미가 부하장수에게 보낸 코 감사장입니다. 1597년 8월 16일 남원성을 함락시키고 보낸 코 269개를 잘 받았음. 코 무덤은 교토 외에도 오카야마현의 비제시와 쯔야마시, 가고시마에도 있는데 일본에는 적어도 총 10만 개 이상의 조선인 코가 일본 전역의 코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처럼 자신의 조상들이 벌인 반인륜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코무덤이란 이름보다는 덜 잔혹해 보이는 기무덤으로 바꿔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코를 베이고 죽은 원원들이 일본을 떠돌 것이 두려웠는지 봉분에는 무거운 석상까지 올려놓아 억누르는 듯한 아주 이례적인 모양새이고 이러한 끔찍한 무덤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도요토미 시절 국내외 정치 세력에게 자신의 무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근대에 들어서는 도요토미의 재조명 사업과 결부되어 1894년 청일전쟁 승리 이후 도요토미의 신사와 코무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정한론을 내세우며 히데요시의 미완의 위협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의 식민지화 등 일본 국민들에게 해외 침략 사상을 고취시키는 유물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코무덤을 만든 것은 자신들에게 죽임을 당한 상대국 전사자들의 원혼을 달래는 박애정신이나 인도주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왜군들은 수많은 조선인을 일본으로 끌고 가 노예로 부리고 포르투갈 상인들에게도 팔아넘겼는데 루벤스의 그림 조선 남자의 모델도 이때의 포로였고 어린이와 여자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일본에 잡혀간 조선 포로는 최소한 1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1597년 9월에 잡혀갔다가 1599년 7월에 조선으로 돌아온 정이득은 일본에 잡혀간 포로가 남자가 3, 4만 명은 되겠고 노약자와 여자는 그 수가 갑절이나 될 것이라고 상소문에서 밝힙니다. 한편 조선의 여인들은 더 큰 고통을 당하였는데 일본은 군사들의 사기 고취를 위해 전쟁 중에 현지 처첩을 합법적으로 허용하였기 때문에 왜군은 마을에 들이닥치면 가장 먼저 여자를 찾아내 겁탈하고 포로로 데려가 동거 생활을 하였고 나이 불문, 처녀나 부인을 가리지 않고 유린했습니다. 물적 피해도 엄청났는데 왜군의 방화와 약탈로 각종 문화재, 보물, 유적, 각 관아에 비치된 각종 토지대장, 호적대장 등 공문서와 개인 소장 서적들이 소실되거나 사라집니다. 아울러 도요토미는 조직적인 약탈을 위해 전쟁 초기부터 전투 부대와는 별도로 6개의 특수부대를 편성하였는데 도서부는 전정류의 수집을, 공예부는 도자기 등을 포함한 각종 공예품 및 목공, 직공, 도공 등 장인의 납치를, 포로부는 한의사와 젊은 남녀의 납치를, 금속부는 조선의 병기 및 금속 예술품, 금속 활자 등의 탈취를,
고물부는 금은 포화와 진기품의 노획을 맡았고 가축부는 가축을 포획합니다. 심지어 조선의 까치, 꿩, 소나무, 조랑말, 무수한 호랑이 가죽, 울산 동백나무, 매화나무, 소철나무, 인삼, 오엽송, 은행나무 등등 일본에 없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포획해 갑니다. 한편 임진왜란의 후유증은 너무도 심각하여 조선의 인구는 1591년 1300만 명이 1598년에는 1085만 명으로 215만 명이 감소하였고 토지 결수도 152만 결에서 34만 결로 80%가 줄어들어 살아남은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립니다. 일본은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보여준 끔찍한 전쟁 범죄뿐만 아니라 이미 그 300년 전인 임진왜란에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참혹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고, 일본은 이런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반인륜 국가라는 낙인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